네, 양화진 선교사 열전 베델 B-E-T-H-E-L 베셀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 읽겠습니다. 이 베델 Ernest T. 베셀은 영국 출신의 언론인으로 항일 민족지 대한매일신보의 창설자이자 초대사장을 지냈고 일본의 침략 행위를 맹렬히 비판 규탄하는 동시에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고종 황제의 친서를 대한매일신보에 게재하여 일본의 침략 만행을 국내외에 폭로한 장본인이다. 대한매일신보 외에도 황성신문, 경향신문 등 국내의 항일 민족지가 정면으로 일본의 침략 정책을 비판했기 때문에 일제로서는 언론 탄압을 위해 1907년 7월 24일 소위 신문지법을 제정하였다. 1908년 4월 20일 동신문지법을 개정 발표하였고 다시 1909년 3월에 이르러서 출판법을 제정하면서 언론 탄압을 본격화하였다. 예,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문이 왜 그렇게 지금 크냐, 일반 잡지보다 크냐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유럽에서 처음 신문이 나왔을 때 장당 세금을 내겠답니다. 그래서 신문을 최대한 크게 만들어야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만들었대요. 신문지법이란 신문 발행의 허가제, 신문 기사의 사전 검열죄로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괴란하는 신문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발행, 발매, 반포의 금지, 압수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 법에 의하여 일제는 한국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신문지에 대해 경시청 또는 도경찰부로 하여금 인쇄 전에 신문 원고를 검열케 하고 과격한 문구를 삭제하며 모든 애국적 언론을 탄압하였다. 그리하여 일제는 서울의 영국인이 경영하는 대한매일신보를 비롯한 재외 한인이 경영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신한민보, 하와이의 신한국보, 러시아 포염의 대동공보 등의 신문은 계속 일본을 비난하는 언론을 게재하기 때문에 이를 한국 내에 수입하거나 발매 반포하도록 방치해두면 일제의 침략 노력이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또다시 신문지법을 개정 강화했던 것이다. 이 개정 신문지법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발행한 국문 또는 국한문, 한문의 신문지로 치안을 방해하며 또는 풍속을 괴탄하는 것으로 인정할 시는 내부 대신은 그 신문지를 국내에서 발매 반포함을 금지하고 신문지를 압수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했다. 그리하여 하와이에서 발행하는 1908년 6월 10일자 신한국보는 이번 신문지법 개정은 사람의 수족을 결박하고 도리어 부족하여 그 마음까지를 꽉 막아버렸다는 요지의 사설을 쓰기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각 신문이 무수히 압수되었는데 1909년 1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압수된 총 압수 건수는 141건, 압수된 부수는 무려 2947부며 그 중에 대한신보의 14건과 16,314부가 가장 분량이 많았다. 데일리 뉴스 특파원으로 내한한 베델이 1904년 7월에 창간한 신문 대한매일신보, 베델은 나는 죽지만 대한매일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 동포를 구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 독립신문이 우리나라 개화기에 민중의 등대구시를 한 데 비하여 대한매일신보는 항일투쟁기에 민중의 방패, 민중의 대변자 구시를 했다. 그러면 이 신문의 창설자이며 초대 사장이던 베델은 어떠한 사람인가? 유감스럽게도 그에 대한 어린 시절 사료는 그다지 많지 않다. 국사편찬위원회에도 그의 재판 기록 같은 것은 많이 갖고 있지만 그의 출생, 성장 등 개인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보존하고 있지 못하다. 1872년 영국 브리스톨에서 출생한 베델은 1904년 러일 전쟁 때 런던 데일리 뉴스지의 특파원으로 내한하여 한국과 첫 인연을 맺었다. 아마 그는 일본군과 러시아 군대가 맞붙어 싸우는 현장을 취재할 욕심에 내한했던 것이다. 이 브리스톨 출생이라고 말했는데요. 영국 브리스톨에 가봤었습니다. 브리스톨에 있는 중요 기독교 유적지 중 하나가 감리교의 창신자라고 여겨지는 요한 웨슬리가 목회했던 곳이 있고 또 요한 웨슬리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선포했던 언덕도 이 브리스톨에서 가볼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가 서울에 도착한 것은 1904년 3월 10일, 일본 해군은 선전포고도 없이 그의 2월 8일 러시아 군함을 인천 아파드에서 격파한 여세를 몰아 중국 여순항에 있는 러시아 군대를 기습했다. 그러자 한국당은 일본과 러시아 군대의 결투장으로 변해버렸다. 아마 이 현장이 베델에게 관심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쩌다가 한국에 그냥 눌러앉아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록도 찾아내기 어렵다. 어쨌든 그는 내한한 지 4개월도 안 된 1904년 6월 29일 대한매일신보의 영자신문을 만들어내며 7월 8일, 18일 드디어 창간호를 냈다. 이것을 보면 그는 내한 즉시 신문 창간에 착수한 듯하며 그와 함께 신문 창간에 관여했던 양기탁, 박은식, 신채호 같은 지사들과는 만나자 곧 뜻이 통할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었다. 당시 일본과 영국은 소위 영일 동맹 관계에 있었다. 영국은 일본이 좋아서가 아니라 러시아가 미워서 일본의 세력을 이용하여 러시아의 남하 세력을 꺾고자 해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영국 국민인 베델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베델은 일본의 야만적 침략 행위를 목격하고서는 그들을 참기 어려웠다. 그때는 자기가 영국인이라는 것과 영일 동맹하에 영자신문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만 순수한 인간으로서 약소국 한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마치 착한 사마리아인이 불안당을 만난 사람을 노상에서 구해주듯이 한국을 구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거죠. 네, 한편 양기탕, 박은식, 신채호 등 한국의 우국지사들은 영국인을 앞세우는 것이 신변 보호와 항일 투쟁에 편리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내 결탁이 급진전되었던 것이다. 소위 대표적인 민족의 대변지 또는 항일 민족지라고 하는 신문의 사장이 어떻게 외국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반론이 덜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당시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어쨌든 베델은 대한매일신보를 순 한글판과 영문판 두 가지로 내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민중 상대와 국제 상대로 달려들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안 쓰고 한글로 썼다는 자체가 제 독자가 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한 거죠. 1905년 10월 17일 을사보약이 체결되자 장지연이 황선신문에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명논설을 실어 전국을 울음바다로 만들었는데 일본군의 사전 검열 없이 내었다고 해서 체포되고 신문이 일시 정지되었을 때에도 대한매일신보만은 검열을 겁내지 않고 장지연의 행동을 찬양하고 호외까지 발행하여 일본을 규탄하는 데 서슴지 않았다. 이 신문만이 서슬퍼런 일본의 무력 앞에서도 홀로 세계를 향하여 일본의 만행을 폭로하고 한민족의 애국심과 혼을 일깨우면서 매국의 역적을 맹렬히 힐책했다. 대한매일신보가 이와 같이 과감하게 애국적 논설과 기사를 쓰자 고종은 크게 감동하여 비밀리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비록 모든 통치권을 박탈한 고종이었으나 1906년 2월 10일자로 발행인 베델에게 신문과 통신의 전권자로 특히 위임한다는 특별 위임장을 내리기도 했으며 비밀리의 운영비조로 매달 1,000원씩 총 1만 원을 하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재판 기록을 보면 대한매일신보는 서양인의 경영관계로 항상 한국과 구황실에 유리한 기사만을 게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신문은 재정난으로 어떤 일본인에게 팔려 넘어간다는 소문을 듣고 폐하 고종께서 심히 걱정하시고 그 출판의 계속을 위하여 무슨 방법으로든지 손을 써 지원금을 하사하고 하고자 원하던 차에 이달에 1,000원을 하사하시게 되었는데 최근 베델과 손탁 SONTAG 손탁이 자유로이 폐하를 만나기 어렵게 되매 자기 손탁을 통해서 그 지원금이 전달되었다라고 했던 것이다. 대한매일신보의 이 같은 언론 투쟁에 대해서 일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드디어 침략의 원웅 이토 히로부미는 베델의 국외 추방을 결심하고 행동을 개시했다.
그는 즈모도라는 유명한 일본 언론인으로 하여금 서울 프레스라는 제호의 영자신문을 발간케 하여 대한매일신보를 방해하는 동시에 한편으로 주한 영국 총영사에게 베델의 국외 추방을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그 이유로서 이토는 1907년 9월 21일자 뉴스지 대한매일신보는 일본국 황태자의 한국 방문에 관한 기사를 무리하게 썼으며 9월 18일자 대한매일신보는 일본 군대의 의병 토벌 방법이 너무 잔인하고 야만적이라고 비난했으며 10월 1일 동신문은 각국의 혁명전쟁을 찬양하며 은연중 폭동을 선동했다는 것 등을 지적했다. 더욱이 1908년 4월 17일 대한매일신보가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를 쏘아 죽인 전명훈과 장인엽의 거사를 찬양 보도한 것에 대하여 주일 영국 대사에게 강력한 항의서를 제출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젠 더 참을 수가 없으니 일본 통감부가 직접 영국인 베델을 한국에서 추방하겠다는 공갈 항의문이었다. 그러나 대영제국 외무부는 일본의 이 같은 공갈에 굴하지 않았다. 영국 외무부는 베델 사장 문제를 어디까지나 법률 문제로 다루어 그 나라 영국 추밀 원령의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결국 서울주재 영국 영사관 고등법원은 베델의 범죄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베델이 영국 시민인 만큼 어디까지나 영일 동맹하의 조문 범위 내에서 다룰 수밖에 없었다. 결과 고등법원은 1908년 6월 15일자로 베델에게 유죄 판정을 내렸다. 그 내용과 이유를 요약하면 4월 17일자 스티븐 암살 사건에서 베델은 전명훈, 장인엽 등 하수인들을 애국지사, 의사 등으로 찬양함으로써 일본의 보호권을 묵살하였으며 4월 29일 메테르니히라는 제목의 한 기사에서는 분명히 한국의 현상을 19세기 중엽의 이탈리아에 비유하여 일본에 대하여 자유와 정의의 종을 울려야 한다고 민중을 선동했으며 5월 16일자 17학생의 지열이라는 제목의 한글에서는 우리는 과연 우리나라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래로 영웅으로서 누가 피를 흘리지 않고 영광스러운 위협을 역사에 남긴 자 있느냐라고 말했으며 이 같은 논설들이 한국인을 선동하여 일본인 반대운동을 했다는 것이며 이 같은 신문 기사는 결국 일본인과 한국인 간의 적대적 감정만 조장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영국 고등법원은 일본의 강압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베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 3주간의 금고형, 상하이에서 하는 금고형, 6개월간의 근신명령을 내렸다. 베델은 상하이에 끌려가 3주간 금고형에 처해 있다가 다시 서울에 찾았으나 오랜 일제의 탄압과 경영난에 멍든 몸을 가누지 못하고 깊은 병상에 눕게 되었다. 마침 그는 1909년 5월 1일 서대문 자택에서 숨을 거두니 37세의 아까운 나이였다. 죽기 직전에 그는 나는 죽지만 대한매일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을 동포를 구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 베델의 유해는 5월 2일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안장되었다. 이어 5월 5일에는 동대문 밖 영도사에서 추도식이 거행되었는데 각 사회단체 대표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양기탁은 고 베델 사장은 독립사상을 고취하여 일본의 행동을 질책하시다가 불행히도 병을 얻어 서거하셨다라는 묘지의 추도사를 낭독하고 안창호는 영국인인 베델 씨가 우리나라에 바친 것이 이와 같을진데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요지로 열변을 토하였다. 이 베델의 묘지는 장지연이 지은 베델의 묘비문을 일본 관원이 칼로 빡빡 깎고 쪼아서 찌워버렸다. 이에 8.15 해방 이후 한국 언론인들이 성금을 모아 순한국 비문을 세우고 그 사연을 적어두었다. 순한문으로 장지연이 묘비문을 짓고 정대유가 글씨를 써 1910년 6월에 묘비가 세워졌다. 즉 대한매일신보 사장 대영국인 배설지묘라는 비석이 세워져 그 뒷면에는 장지연의 비문이 새겨졌는데 이것을 일제가 칼로 빡빡 깎다시피 망치로 쪼아 지워버렸다. 그런 것을 8.15 해방 이후 한국 언론인들이 성금을 모아 또 하나의 비석을 그 옆에다 세우는 동시에
이번에는 순 한글로 비문을 새기고 나중에 다음과 같은 사연을 적어 놓았다. 선생의 비문은 1910년 장지연 선생이 지은 것이나 뒤에 일본 관원이 깎아 없앴다. 1964년 한국의 전 언론인이 성금을 모아 그 원 비문을 알아보도록 하는 동시에 여기 간단히 사적을 적어둔다. 이 베델 선교사님 훌륭합니다. 목사로 온 선교사는 아니지만 언론인으로 한국에 와서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위해서 신문 출간을 하고 독립운동을 지지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교회를 세우거나 전도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또 그래서 이분도 선교사냐라는 질문에 넓은 의미의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목사 선교사가 못 들어가는 나라에는 컴퓨터 교사, 농업, 인구, 의사 이런 사람들이 평신도 선교사로 또는 전문의 선교사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 선교사님도 그런 선교사님 중 한 분이에요.